자, 늑왕경 20조 중간에 아난이 말하였다. 이 또렷하게 아는 마음이 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대적이고 또렷한 수용 마음의 알미라는 것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항상 초월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만을 식별하기 때문에 또렷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또렷하게 아는 마음이 이미 몸속은 알지 못하고 몸밖만 잘 볼 수 있으니 제 생각 같아서는 눈 속에 숨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이 식별이라는 인식이라는 작용이 눈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귀는 어떻게 식별하는 거야? 안 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어쨌든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그릇을 가져다가 두 눈에 댄 것과 같아서 비록 물건에 가려졌으나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눈이 보는 대로 따라서 곧 분별하니 그렇다면 저희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몸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눈 속에 있기 때문이고 분명하게 밖을 보는데 장애가 없는 것은 눈이 맑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처럼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저 유리를 눈에 댄 사람이 마땅히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상과 강을 볼 적에 유리가 보이겠는가 안 보이겠는가. 만약에 유리 같으면 마음이 있고 눈이 유리라는 건 눈입니다. 눈이란 감각기관. 마음이 있고 유리가 있고 보는 것 같으면은 유리가 보이겠느냐 안 보이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유리가 맑으면 유리가 안 보일 수 있지. 가보다가 저 유리창에 보면 사람 들어오다 펑 머리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뭐 붙여놓잖아요. 새가 날라서 부딪히는 것도 안 봤어요. 산에서. 새도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가지고 뻥 부딪히기. 새는 우리보다 눈이 더 안 좋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뻥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보이지. 빛이라는 것에 대한 굴절이 생기니까 보이는데 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준희 씨요. 그 사람은 유리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실로 유리가 보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유리가 보이지 않겠느냐. 마음이 눈 속에 있는 것 같으면 가만히 보면 눈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뭐 참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 낮은 이야기 아닙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번에 1원, 2원 꺼냈잖아요. 1원, 2원 꺼냈고 먼저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실체냐 실제냐 이런 이야기도 꺼내고 그 다음 지금 눈이 보느냐 인식하느냐 마음이 아느냐 했을 때 지각과 인식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넣은 게 적절한 답을 안 해서 다르지. 이런 문제는 이런 거 이론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실제냐 실체냐 실체하면은 궁극적 본질 성질을 이야기하는 실체 실제는 있는 것 이게 이제 실은 요즘 이제 우리 철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양 철학에서 다 가져온 언어죠. 서양 철학에서 가져온 언어입니다. 이제 실제 하면은 뭐 여러분 영어로 리얼리티 진짜 있느냐 실제로 하는 물론 실제하고 실제하고 말이 헷갈립니다만은 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게 쓰여지는 용례가 있는 거죠. 실제한다고 했으면 실제로 있다는 거야. 실제로 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실제의 문제가 존재론 안에서 즉 일자를 했을 때는 창조주 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했을 때 뭐냐면은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 내재한다. 라는 것이 양측이 싸웁니다. 그 양측이 이제 싸우는데 이제 똑같이 실제를 가지고 그래서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건 막 플라톤적 입장에서 해결하는 거. 내재한다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막 싸워요. 싸우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중세 천년 막 이 싸움 가지고 서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나중에 유명론이 나와가지고 유명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나 싹 다 이름 지어져 있는 것이 이름뿐이지 다른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명론 나오면서 뭐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그게 초월에 있든 내재에 있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의 무의 문제, 중국 안에서의 본무라는 무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실제한다면은 제가 무 이야기할 때 본래 무 같으면 유가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무가 실제한다면은 실제하는 것은 결정되었어요. 이미 실제함으로써. 실제하는 것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니까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냐면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결정론의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 없다 했을 때 있다의 뭐냐면은 측면에 서 있어도 한 방 맞고 결정돼 버렸잖아. 이거 없다가 없는 거지. 우리가 저기서 추상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없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도 예? 있는 세계에서 없는 세계는 뭐냐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 있는 거니까 있는 것이 실제해버리면은 근데 무가 실제한다고 해도 실은 있는 것은 안 되고 이미 결정돼 버렸다는 거야. 요 함정의 능력도 역시 빠집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우리 청정 이야기했잖아. 본래 열반 얘기했잖아. 본래 부처 얘기했잖아. 본래 부처이면은 결정 났지. 본래 부처는 본래 부처지. 왜 본래 부처가 중생이 돼? 뭐 말이 되냐? 원래 부처 있는데 중생이 된다는 얘기는 부처도 가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해서 마음이 실제하는 마음, 즉 부처 마음, 이제 우리가 불성에 대한 착각인데 그러한 마음 내지는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에? 그러한 뭐냐면은 전제가 돼버리면은 청정한테 더러워질 이유가 없잖아. 청정한데. 그럼 청정한테 더러워졌다는 이야기는 원래 청정한 거요. 더러운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고 에? 그것을 나중에 청정으로 결론 난다는 거 하기 위해서 억지로 뭐냐면 이론을 구성한 흔적이 있어. 억지로 이론을 구성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렇게 각광받는 뭐냐면은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실제가 그러면은 실제사건 형이상학적이거든.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다 실제해요. 생로병사야. 생로병사이고 생주이멸이거든. 그러니까 실제한다고 할 수가 없지. 실제라는 것 자체는 싹 다 뭐냐면 행위상학적 추론에 의해서 실제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면은 다 결정론에 그냥 귀결돼 버려요. 귀결돼 버려요. 서울의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 한강으로 가지. 물 빠질 데가 어디 있노 지금 서울에서? 한강 말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 써도 한강으로는 결정 났잖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실제 한다면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논의가 거듭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실제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체, 뭔가 궁극적인 성질인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궁극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원인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원인이 하나 있는 게 좋겠어? 두 개가 있는 게 좋겠어? 하나 있는 게 편하죠? 두 개가 생기면요.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면은 원인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원인은 여럿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여럿인 것 때문에 그것을 좀 보다 더 궁극적인 것 수로 막 자꾸만 따져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뭐냐면은 생존하는 생물의 기본의 궁극적 본질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모든 물질의 궁극적 실체는 원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체를 막 주장을 하면서 따집니다. 자꾸만 궁극적인 찾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를. 그래서 궁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는데
막 과학 안에서 양자역학이 나오면 그냥 박살납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 양자역학으로 가면은. 근데 그럼 우리 인생사에서 궁극적인 원인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처님이 이거는 양자역학은 최근 이야기지만 2500년 전에 깨버렸네. 궁극적 원인은 있어요, 없어요 했을 때는 연기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실체를 놓는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거예요. 궁극적인 걸 잡아낼 수가 없어. 궁극적이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가 인연 생기하기 때문에. 인연 생기 때문에. 조건, 그 다음에 원인,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은 그 대상에 따라 하나일까, 대상에 따라 원인은 달라질까. 대상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뭐냐면은 원인을 보는 시각이 그 사람이 원인을 삼는 게 원인은 여럿이기 때문에. 원인은 여럿이기 때문에. 어제 뭐냐면은 그저께 비 온 것이 창문 정도의 물이 찔끔찔끔한 내가 보기에는 기후 문제로 보이겠지만은, 예? 갑자기 그냥 차에 물이 들어가지고 차를 내버리고 집에 온 사람은 누구의 문제겠어요? 서울시의 문제. 그 사람은 그렇겠지. 원인 파악을 그렇게 안 하겠냐고. 아니 비가 와도 이렇게 차가 잠길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건 자기 불가항력이라는 거지. 인재죠. 그거는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인재입니다. 왜냐면은 자연재해 같으면은 다른 동네도 똑같이 일어나야지. 그 일이. 근데 그 동네만 특이하게 일어났다는 건 인재죠. 항상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악하기에는 어떻게 뭐 주무관청 내지는 하는 그쪽을 뭐냐면은 야단치겠지. 그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참 기생충의 안 좋은 장면인데 진작 그거 다 없앨 수 있거든요. 진작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근데 왜 다 놔두냐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그게 돈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안 쓰려고. 이번에 뭐 나라 땅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한다. 나라 땅 다 팔아가지고 하는 게 16조 만든다며. 세금 깎아준 게 15조입니다. 여러분, 땅 팔아야 되겠어요? 세금 안 깎아주고 그대로 걷어야 되겠어요?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라 살림 뭐 쪼들려요? 쪼들리기는. 뭐냐면은, 나라의 공무원은 백성이고, 백성이 뭐냐면 돈 내면 되는 거지. 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세금으로 걷는 게 나라 살림이잖아요. 근데 그걸 깎아주고 왜 그냥 나라 땅 판다고 그건 난리를 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다른 함정들이 있겠지. 나 그까지는 해야 될 생각은 없어도 다 반자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이때까지 손 놓고 다 있었어요. 지금 옆에도 반지하 있잖아. 왜냐면 그때 당시 지은 집들은 이걸 허가를 해줬다고. 내가 이 동네 봉천동 요 언덕에 살 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에 사는데 제가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동트기 전에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여름 때 너무 그냥 힘들어요. 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게. 겨울은 너무 좋고. 그래서 동틈에 일어나는데 반지하에 딱 들어가니까 아침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 자는데 아침 9시까지 자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자본 적이 없거든. 저때 이제 내가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그래서 그 반대에 살 때 내가 자명종을 뭐냐면 평생 자명종이랑 지금도 역시나 제가 시계 소리 듣고 안 일어납니다. 근데 자명종을 맞춰놓고 잘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 거기 사는 것이 인간의 생리적 흐름이라 다 그냥 거꾸로 그냥. 그 다음에 비 오면요. 하수구 역류 100% 됩니다. 하수도가 낮은데 어떡할 거야. 비만 아니면. 근데 다행히 내 집은 그 세대던 집은 언덕이라 역류현상이 없었는데 그 밑으로 가면 다 역류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살잖아. 근데 그런 뭐냐면은 주거를 만들게 한 게 뭐냐면 인구 밀도가 높아서 서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라도 해가지고 좋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지.
그럼 이 문제가 주거의 문제가 안 좋다면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우리가 저기 공영 임대주택이 공영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뭐냐면은 주택 60%입니다. 우리나라 10%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거 높여야 돼요. 그래 주거 문제가 해결되거든. 근데 안 높이죠. 왜냐면 이거 높이면 지금까지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렇잖아. 이거 높이면은요 새 안 나가죠. 집값 떨어지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 정책이 당연히 해야 되는 보편 타당한 정책인데도 안 합니다. 일본이 25%인가 30%는 그래. 일본이. 일본마저도 일본 땅덩어리 우리나라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뭐냐면은 그렇게. 근데 왜 안 높이냐?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는 지금 능은경 보고 니까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만 맨날 주구장창 연구하는 부서들이 있고 아니 그 사람들 왜 모르겠어요? 이런 반자의 문제는. 근데 뻘쭘하게 비와가지고 사람들 죽는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사고가 생기면은 속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왜 그걸 갖다가 못하느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나만. 실체. 그래서 궁극적 본질, 예? 이런 문제가 뭐냐 했을 때는요, 도대체 이게 실체가 뭔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다 연기거든요. 조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이죠. 녹화하니까 이만큼 끊습니다. 그럼 한 시간은 더 욕할 건데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와 실체의 문제가 있다면은 인식과 지각의 문제. 인식과 지각의 문제는 참 불교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교리의 목초만 하더라도 색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예요. 예? 그 주체가 지각하는 최초의 사건이 수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많은 느낀경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주체가 계속 수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식 주체라는 생명체가 수하기 전에 촉할 때 가지고 있는 주체적 예? 뭐냐면은 능동적 사건이 접근과 회피라고 그랬잖아요. 접근과 회피. 접근과 회피부터 시작해서 그 접근과 회피는 지금 일어난 느낌이야. 이미 예측한 느낌이야. 예측한 느낌이죠. 접근과 회피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쭉 그래서 담립 충동해가지고 예?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해서 뭐 이게 막 나오잖아요. 수. 그 다음에 상. 이것이 표상으로 넘어가서 느낌이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의지와 만나서 즉 의지, 내 마음의 심행, 다른 말로 해석입니다. 해석. 마음을 해서 해석을 하지. 그걸 우리 생각이라 이야기하지. 수와 상이라는 건 정보죠. 네? 단편적 정보를 어떻게 해석, 결합 내지는 뭐냐면 의도를 가져서 인식하느냐, 해석해서 그 결과물을 내느냐 했을 때 지각과 인식의 문제는 풀겸 굉장히 잘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능경은 포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능경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불교 전체가 이거 다 포기해요. 왜냐니까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느낌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중세시대에서는 중세시대 서양뿐만 아니고 동양 모든 내용이 타부시합니다. 타부시한다는 이야기가 이거는 저열한 것이고 욕망이나 느낌 같은 거는 저열한 것이고 이성이나 추상적 내용이 고매한 것이라고 다들 착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중세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냐니까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뭐냐면은 완성이 돼서 매너리즘에 인류 전체 문명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어떻게 신학에 폭 빠져가지고 종교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천년을 낭비하는 시대고, 뭐냐면은 중국은 제국의 질서에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유교라는 그 질서 중심의 뭐냐면은 문화 문명에 폭 빠져가지고 그 이상 사변을 가지지 않고 그 안에서만 그냥 사유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부처님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가다 국인이 코살라 국인 해가지고 4대 강국이고 어쩌고, 요즘 같은 우리 관념으로 인도 시대 강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뭐 우리처럼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겠어요? 대충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 땅이에요. 안 그러면 왕이 짐짓 저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마가다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코살라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석가족이 나라예요. 저거에 속한 속국이에요. 속국이면 할거도 선물 바치고 이러니까. 근데 석가족의 뭐냐면은 룸비니는 카필라는 마가다 속국이에요. 자존심 세도 우리가 그래도 너한테 속국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뭐 이게 그 하는 거지지 해서 그냥 자존심 있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다르죠. 그게 경계가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식의 나라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려고 살아. 대충 어떻게 서로 예의 지키면서 그래 사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나라의 개념이에요. 나라의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란 마가다 국왕도 코살라 엄청난 도시죠. 발굴해 보면 30만이 살았다. 여러분, 기원전 그때 우리나라 고조선 발굴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유물이 나오지도 않는 시대, 이미 그쪽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났고, 뭐 인도 뭐냐면 우리 베다 문헌으로 따지면 힌두교로 따지면은 여기에서 부처님보다 3, 4천 년 더 올라가니까. 아니, 그 시대에 쭉 내려 부처님 시대에 도시에 인구가 30만이 나왔어. 30만이 모여 살려면은 상하수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수도 문제 가지고 또 이야기했는데 상하수도가 돼 있어요. 특히 어떻게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돼 있어야 30만이 모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어떻게 상하수도 흔적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입장에서 코살라국 왕은 코살라라는 나라가 넓이가 걱정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 안에 사이성만 걱정하겠어. 자기 눈에 30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이성을 더 걱정하고 이렇게 사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두 몰아가지고 그래서 족장들이 다 다스리는 그러한 뭐냐면 족장 협의체 정도의 그런 나라 관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의 나라 관념이라는 것은 희박하죠. 희박하지. 근데 이제 중세시대에 오면은 우리도 뭐 고조선 하면 잘못 그때 고조선 다음에 여러분 아는 부족국가 이름 이야기해봐. 마한, 진한, 부여 뭐 이런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국사책에 지나가는 나라 이름이잖아. 지나가는 그것도 자기들 애매모호했다는 거야. 근데 정상적으로 나라가 딱 생기는 게 여러분 역사책에 들어오는 게 뭐죠? 삼국시대지.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 역사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에 가장 중심되는 역사, 우리 많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역사가 불교를 언제 받아들였나. 그래서 난 불교 전공을 했으니까 뭐냐면 외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외운 거예요. 그 고구려 불교 누가 정했어? 소수리망 때 누가 왔어? 묵고자가 왔잖아. 그죠? 백제는 마라난타가 왔잖아. 마라난타가 신라는 아도가 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외우잖아요. 근데 왜 그때 각 나라마다 불교를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 나라를 규정시키는데 이념이 필요해요. 이념이. 그 이념이 필요한데 그 이념이 유교는 이미 질서적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중국에서 유행하는 불교를 들어와야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 이념을.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념을 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 신라도 나중에 2차 도리 순교에서 법흥왕 때 불교가 국교가 되는 이유가
그때 신라 막 귀족들이 이렇게 그냥 왕도 돌아가면서 했잖아. 김씨, 박씨 뭐 해가지고 석신가? 새 성이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래 안 해도 어떻게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잖아. 그래 법흥왕 이후에 왕권이 확립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뭐야 안정시키려고 불교가 필요했던 게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래서 왔을 때 이게는 순수 불교야, 깨달으려고 한 불교야, 제도화된 불교야. 제도화된 불교죠.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듯이 뭐냐면은 유럽에서도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제도화 시켜가지고 그 각 국가와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하고의 관계가 있죠. 이게 다 어떻게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생겨서 정착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키는 시대를 우리는 중세라고 이야기해요. 이념이 강화되죠. 이념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기에 불교의 내용은 분명히 부처님 당시의 불교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행 한국에서 우리 불교 문화 안에서 내지는 현행 불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봉건적 불교입니다. 봉건적 불교. 봉건적 불교는 제도화된 매너리즘에 빠진 즉 여력적 사유에 기반한 전제가 있고 이미 종교화됐다는 얘기예요. 종교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 뭐냐면은 불교는 뭔가 전제를 아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탈을 강조할까? 해탈을 강조하기 때문에 해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전제는 굉장히 불필요한 오히려 어떻게 방해되는 해탈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어떤 전제는. 그래서 해탈을 하기 위한 뭐냐면은 종교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 즉 그래서 차제설법 내지는 뭐냐면은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그것으로 해서 뭐냐면은 불교가 발달하고 어떻게 하면 깨달음 그다음에 체험 이 중심으로 간 불교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능경경 시대 내지는 우리가 전에 읽었던 해신밀경의 시대 다 중세불교 전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해신밀경 읽기 전에 유식 삼성 하기 전에 유식 잘 몰라도 다 사람들 아는 언어가 뭐냐면 아레아식. 불교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은 공. 알아요. 들었어요. 이 전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비유드리면은 그겁니다. 다들 공을 알고 싶어 해. 그래서 그냥 공이 무엇인가 자꾸만 생각하고 막 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맨날 읽는 반야신경 한번 보세요.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드시 공이 나오기 전에 뭐가 돼야 돼? 반야 바라밀다 행을 해야 돼. 그래야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 공하는 것을 비추어할 수 있어. 즉 깨달아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반야 바라밀다 행은 안 하지. 그러고 어떻게 우는 제껴두고 경전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오온이 공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오온이 공한 것만 얘기해. 진도 나가요 안 나가요? 오온 공한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막 하는 모든 것은요. 다 뭐냐면은 실은 말뿐인 말장난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야 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려니까 자 그럼 반야경 안에서만 얘기합시다. 뭐 해야 돼요? 오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해야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데 그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보시했어 안 했어? 동국대학교에 그냥 반야사상 전공하신 분들 공 이야기를 해가 논문 그래 많이 썼는데 보시 절대 안 해. 보시를 해요. 인쇄가기가 이럴 데 없어요. 인쇄가기가 이럴 데 없어.
내가 마이크가 안 맞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녹음해야지. 소리가 울리겠네. 통통 울리는 여러분 웃음소리 더 많이 들어가. 괜찮죠? 상관없죠? 목소리는 비슷하다. 근데 여기는 제 목소리에 집중성이 더 있고. 혹시 안 해? 스님들 보셔요, 안 해요? 바뀌면 맞지.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계율 지켜요, 안 지켜요? 참, 계율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계율이 진짜 어려워. 지켜 안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드립니다만은, 인용용. 아이고, 경험하고 참을라 그래요. 그냥 편게 살라 그래요. 편게 살라. 정진용? 돈 걷어들이는 기도는 역시 정진하더라. 절 크게 만들려고 뭐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진용? 뭘 정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뭐다 하냐. 선정용? 진짜 선정기까지 가면 말을 하기가, 선정이 뭡니까? 참선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니까 뭐 부처가 왜 되느냐 뭐 해가지고 기아장 닦는 이야기는, 그래가지고 거울 만드는 이야기나 하고 하는 불교 전통 안에서 왜 선정,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잖아. 색계 일선에서 이생일학계에서 어떻게, 정생일학계에서 이멸학계에서 어떻게, 산염청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지금 논의를 안 하고 있거든. 안 하지. 이게 안 되는데 반야 바람일 일딱 안 됐잖아. 근데 행할 수도 없고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못하는데 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많다? 다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 망상을 이야기할 뿐이라면, 경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평하면은 그렇게 비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세불교들의 특징입니다. 전제해놓고. 근데 부처님은 뭘 전제했어요? 고를 알아라 그랬어요. 고를 알아야 돼. 고에서 해탈하는, 고를 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고인지 알아야 돼. 윤회하는 중생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죠. 당연. 세장 안에서의 세는요, 세장이 자기를 구속한 거라 생각할까요? 당연한 거라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갇힌 놈을 우리 밖으로 해방시켜주면은 밖에 잘 살까요? 우리를 그리워할까요? 예, 우리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안에 가둬져 있어서 불쌍해서 풀어줬더니 도로 우리 속을 그리워하는, 그게 중생입니다. 그거 몰라요.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그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괴로움이지. 그 문제만 생기면 그걸 막 피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래서 그냥 소원성취 기도하고 뭔 기도하면 나 피해갈 수 있을 거다. 방책 이야기가 점집에 갔다 뭐에 갔다 해서 그냥 전집에 가고, 요즘은 점쟁이도 돈 번다고 샀다 천도제 하라니까 대원정사는 천도제 싸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나가냐. 너 뭐고 이제 천도제 일절 안 받는다고 이야기해놓고 내년부터는 신도 아닌다면 49조도 안 지내주려고 그래. 내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도 수업해 살아야지. 왜 그냥 내 거란 밖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책임지려고 할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를 모르는 거야. 부처님 코를 알아라는 얘기. 자, 우리 공부해보니까 코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돼야 아는 거야. 이것이 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색계사선을 지나야 됩니다. 색계사선을 지나야 이것이 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색계사선을 지났을 때 완전히 그걸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과정 안에서는 그때 단계 고가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은 고를 하는 게 니한테 뭐가 문제인지, 니는 네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라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죠. 형이상학적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부여되는 문제, 그거부터 출발해라. 다르죠? 응? 그러니까 중세불교하고 거의 뭐냐면은 이야기의, 말씀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세불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죠. 육조 해능이 이야기한 견성이라는 것도 전제입니다. 전제. 성품이라는 것도 전제고요. 다 전제입니다. 그게 아니고 불교는요. 고입니다. 고. 고를 알아야 돼요. 고에서 해탈하려 하지 마세요. 고는요. 아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해탈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내 사변이, 내 생각이, 내 고민거리가 이 문제라서 그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거 말고 뭐 다른 살 길 없어. 그냥 뭐 냅두고 하지라고 가서는 안 돼요. 그런 회피입니다. 회피. 고를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뭐 또 그럼 고가 뭐냐 이라고 또 영상 보는 사람 의심스러워해서 고를 우리들은 크게 한 4-5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첫째 고가 뭐냐면은 존재감에서 오는 고. 두 번째 고가 뭐냐면은 자존감에서 오는 고. 세 번째 고가 생전에서 오는 고. 네 번째 고가 생명에서의 고. 그 다음에 5번째 고가 뭐냐면은 무명의 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행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에 대해서 차츰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들 사람들 고 하면은요. 존재감에서. 자존심 상할 일 잘 없죠? 붕 뜹니다. 평생 무난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 소위 해서 평생 무난하게 사는 게 아까 비유한 우리 속에 가둬진 금이다. 우리 사회 체제가 무난한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무난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붕 떠가지고 자존감에서 오는 거는 잘 못 느끼다가 간혹 느끼다가 이거 체념하고 살지. 체념하고 살다가 팍 갑자기 오는 게 지금 생존에서 오는 거. 뭔가 탁 먼저 오는 거죠. 생존에서. 생존에서 오는 고예요. 실은 생존에서 오는 고가 우려돼서 그래. 우려해서.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뛰어넘는 고를 맛보면서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인간 누구에나가 있는데 태어나긴 잘 태어났어요. 근데 인생 과정에 출세를 하든 어쨌든 간에 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잘 사는 거 이야기 안 해놨잖아. 그 싹 다 생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릴 때 육체적으로 생하는 것도 생기고 성장하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서 공부를 해가 학습하는 것도 생기고 다 뭐냐면 나라는 것 위에 하나씩 덧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요일에도 생기고 저일에도 생기고 다 생기더랍니다. 근데 최초 뭐냐면은 노화죠. 늙죠. 정체 내지는 후퇴를 합니다. 후퇴라는 것이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더 이상 일어날 게 없어져. 그것을 우리는 노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노가 있지. 리타이어. 그죠? 심리적 노가 있잖아요.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네. 마음이 그냥 패배적이야. 무기력해. 이제 심리적 노죠. 그 다음에 생리적 노가 있잖아요. 이제 얼굴에 주름 생기고, 뭐 생기고, 그리고 생리 정도까지 갑니다. 이거에서 누구나 다 맞이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늙느냐는 것을 공부를 안 시켜요. 어떻게 다 출세하는가는 공부시키죠. 어떻게 출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출세의 시기가 길까요? 늙음의 시기가 길까요? 특히나 우리 요즘은 늙음의 시기가 늙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냐면은 학교는요. 어릴 때 다니는 학교는 출세한 거 다 배웠잖아. 지금 학교는요. 어떻게 잘 늙는가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잘 늙느냐고 가르쳐 주는 놈들이 다 출세하려는 놈들이네. 텔레비에 나오고, 그죠? 나보면은 그 사람들 늙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출세하려고 그래요. 이게 좀 이율배반이지. 어떻게 잘 늙느냐라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인데 그것은요. 누구한테 막 세례 입어서 교육할까? 안 그러면 자습적 성향이 많을까? 자습적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명상적 내지는 릴렉스, 여유적 뭐 이런 공부들이 많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늙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에 병 아픈 것도요. 절명이 잘 아파야 됩니다. 우리 수현신 보살님한테 맨날 그냥 작년에는 무릎 수술할까 말까 그냥 아이고 안 하고 버텨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도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뜯어 고치면은 탁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다 합니다. 아프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근데 실은 수술해 보면 수술하기 전에 아플 때가 더 나아요. 해보면은. 그래서 아프더라도 자기 거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병해서 아프죠. 근데 그 아픈 것을 적당히 감내할 줄 아는 그것도 잘 아픈 거예요. 잘 아픈 거예요. 잘 아프면 오래 삽니다. 근데 안 아프면 빨리 죽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 이야기로 하면 아픔을 초월하는 거거든. 아픔을 넘어서려니까 가는 겁니다. 아픔을 넘어서려니까. 아픔에 대해서 도저히 의식적으로 책임 못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코마가 책임을 지죠. 코마가. 그래서 생리적으로 이제 활동이 정지돼 간단 말이야. 정지돼 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때 어떻게 늙고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가느냐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생로병사인 거는요. 생은 하나잖아. 노병사 세 개나 되잖아. 아니 공부해야 된다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 자꾸 왜 자꾸만 그냥 대조나 망발라고 난리야. 지금 내 몸뚱아리 내 마음 자체가 지금 공부 덩어리인데. 그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교가 뭔가를 전제하지 않고 스스로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그런 종교이니까. 그래서 이 뭐냐면은 나아가는, 진행하는 방식이 부처님 시대하고 그다음 중세 시대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세 시대 가니까 금방지게 단박에 깨닫고 저거 말도 대단하다. 자, 오늘 별로 입도 못하고 그죠? 말이 길어졌어요.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21쪽입니다. 내 마음이 만약 눈에 유리를 댄 것과 같다면 마땅히 상과 강을 볼 적에 어찌하여 눈을 보지 못하느냐. 만일 눈을 본다면 눈이 곧 대상이 되는 물체와 같아서 눈이 보는 데를 따라서 분별하는 말이 성립될 수 없고 만약 눈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 눈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유리를 댄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몸하고 지금 마음하고 계속 따라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과 대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은 뭐 불교 논쟁에 불교 안에서는 경전 안에서 이런 논쟁 없습니다. 논의가 없는데 능은경만의 특이한 그러니까 이게 대성기신론이나 능은경 보면은 그런 뉘앙스를 확 느끼는데 전에 없던 뭐냐면은 전제와 뭐냐면은 그 대화 방식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착각하게끔 딱 만들어놨다.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생들의 몸이 장부는 속에 있고 구멍은 밖에 있으니 장부는 어둡고 구멍은 밝습니다. 굴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부 속이 어둡고 구멍이 밝다면은 마음은 장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야. 밝은 거 알고.
깜깜한 거 하려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부처님을 마주하여 눈을 뜨고 밝음을 보는 것은 밖을 본다 하고 눈을 감고 어둠을 보는 것은 안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은 눈 감으면 눈 감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잖아. 눈 뭐 때문에 감으면 깜깜해요? 눈 감으면 눈꺼풀이 내려와서 깜깜해지. 눈앞을 가렸잖아. 예? 눈이 눈꺼풀 가린 거를 갖다가 안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안을 보는 것은 부처님께서 안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볼 적에 어두운 경계가 눈과 서로 대하였느냐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눈과 대하였다면 어두운 경계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몸속이라 하겠는가. 만약 몸속이라 한다면 어두운 방 안에 있을 적에 해나 달이나 등불이 없으면 저 어두운 방 안이 전부 너의 삼초나 육부, 오장육부일 것이며 만일 어두운 세계가 눈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본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겠는가. 뭐 질문이나 답이나 여기에 대해 설명 안 하랍니다. 막 고만고만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 안에 마음이 있다고 치면은 그 마음 있는 거하고 밖에 해달 떠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면 밖에 해 떠 있죠. 동굴 구멍이 있죠. 동굴 꼬불꼬불 하잖아. 안에 가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밖에 해달이 있다고 밝은 거 아닙니다. 이것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오장육부가 화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부터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능경이 막 기대를 하셨을 건데 읽으니까 이거 아니네 싶은 생각을 하더라도 뒤에 가면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만 따라오십시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야공간 즉 그 중론 시대, 용수 시대에 와도 불교 용어가 부처님 시대에 비해서 용어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 팔불중도 해가지고 불생불멸, 불구부정체로 반야신경회처럼 아니불자를 쓰면서 양극단의 중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중도를 설명해 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은사인 모형이다 라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잖아. 근데 유식의 시대에 오면은 부처님이 안 쓰던 언어를 쓰잖아. 전체가 다. 그 다음에 이미 그러한 언어도 다르게 바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어가 달라져요. 근데 언어가 달라져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오면은 언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달라지죠. 영언경이나 기신론에 오면은 언어는 중론의 언어를 쓰는 것 같아. 언어는 유식의 언어를 쓰는 것 같아. 근데 유식의 내용과 기존의 반야공의 내용하고는 뭔가 좀 달라.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냐면은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꼭 좋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미 불교하면 규정시켜 놓고 들어가는 버릇 이런 것에 싹 다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장면에서 저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 밖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안으로 대하는 것이 성립된다 하여 눈을 감고 본 어둠을 몸속이라고 한다면 눈을 뜨고 밝음을 볼 때 어째서 얼굴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안을 대하는 것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느냐니까 영육이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영육이원의 입장에서 마음과 몸이 따로 있을 것 같지 않느냐 라고 해서 계속 어떻게 몸은 부정적인 것이고 마음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에 식이라는 건 중립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은 대상에 따라 알미 달라지는 것이지, 뭐냐면 대상과 관계없이 알미 변덕거리는 건 아니거든. 다시 말해서 대상이 더러운 경우에는 암도 더러워져. 대상이 깨끗한 경우에는 암도 깨끗하게 돼. 요 차원에서 실은 마음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그 대상이 문제지. 대상이 문제지. 이제 요 부분에서 영육이원론을 따지면은 영육이원에서 어떻게 1원으로 합니다. 마음만 1원, 실제하고 육심이라든지 물질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라서 이것은 변동이 있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2원이에요? 1원으로 가. 1원으로 갑니다. 이거는 생멸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등가녀가 이야기한 이원론의 뭐냐면 상키아 이야기는 어떻게 아닌 거지. 이원론이 아닌 거지. 지금 이원론이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몸하고 마음하고 나눌 수가 있느냐는 거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안 맞지. 뭐가 안 맞지. 그래서 마음이 1원인데 그러면 아는 것에 있어서 자 더러운 것이 와서 마음도 더러워진다면은 밖에 더러운 것이 문제지. 그건 알겠는데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 더러운 것이 와서 더러워졌다면은 더러운 걸 치우면 깨끗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지. 근데 더러운 게 와 더러워진 마음이 이 오염의 상태로 여파가 계속 있어서 상속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죠? 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거울처럼 비쳤다 말았다라는 알미 체계가 아니거든. 더러운 게 왔어. 더러운 게 더러워졌는데 더러운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더러워진 마음이 상속되는 건 어떻게 하겠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냐. 그럼 원래는 마음은 더러웠어 안 더러웠어? 더러운 거기 전까지는 안 더러웠잖아. 그러니까 마음 원래 안 더러웠는데 더러운 놈이 와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원래 안 더러운 것을 알게 되면은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 더러움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거든. 어려운 논의 아니죠, 그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은 이야기가 상쾌하고 이런 이유만 차이 나지 뭔 차이가 있냐 했을 때는 상쾌하는 그래도 와가지고 물질 균형 잡으려고 한다. 요가 수행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여기서도 뭐 균형 잡으려고 하겠죠. 이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본래 청정을 찾기 위해서 시각하기 시작하겠죠. 아, 본 마음 그러게 더러운 게 아니었네. 그럼 이 더러운 거 치워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래서 불각일 때, 시각일 때, 그럼 이 생멸심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우리 기신론 한번 읽었을 때 망념흥습하잖아요. 망념으로 이 더러워진 마음으로 훈습된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로 가겠지. 예? 요 순서로 뭐 서술대 있겠지. 넘겨 보나 안 보나만. 뭐 우리 기신론 읽었고 뭐 하니까 뭐 보나 안 보나 그냥 그거요. 지금 불교 이렇게 하고 있다. 불교를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른 게 여러분 차이를 보세요. 마음이 본래 깨끗해. 더러워졌어. 이것이 훈습됐기 때문에 이 훈습된 것에 대한 업력을 제어하면은 원래 청정 명직이 드러날 거야. 라는 마음인데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전제입니다. 본래 청정하다는 마음이 됐다는 이야기는 마음은요 악하게 쓰면 악이 됩니다. 악하게 쓰는 마음이 나는 싫은데 자꾸만 악하게 쓰겠어요. 내가 좋아서 악하게 쓰겠어요. 이게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거울에 비유하고 청정에 비유해서 하는 대착오입니다. 마음이
악하게 쓴 사람은요, 그 악하게 쓰는 것이 좋아서 악하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악하게 쓰는 사람한테는 그 악하게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갖다 놓지 않은 이상에는요, 악하게 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악하게 쓰는 것을 마음이 맑고 어쩌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럼 이 훈수벌 떼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일이겠어요? 마음이 악하게 쓰는 것을 제지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악하게 쓰는 걸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지해야 되는데 계율을 갖다 놓잖아요. 계율을 갖다 놓잖아요. 자, 마음을 악하게 쓰는 것 말고 마음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선정입니다. 마음에 악하게 쓰는 것 말고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 비유적으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이생희락제 했잖아요. 이생, 새끼 인생 이생희락제잖아. 이생이랬을 때는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을 이어서 일어나는. 여러분, 욕망이 기뻐요, 괴로워요? 하죠, 그죠? 욕망은 기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욕망 부리려는 거예요. 욕망이 충족만 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욕망이 충족이 안 되고 불만이 되기 때문에 괴롭죠. 욕망이 충족만 되면 기쁘죠.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이 에? 돈을 쓰잖아. 로또를 사면서 돈을 계속 쓰는데 기뻐요. 그렇잖아요. 돈을 계속 써요. 자기는 별거 아닌 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써요. 왜요? 언젠가는 당첨되리라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에? 그래서 어떻게 욕망하는데 기뻐요. 마찬가지로 욕망 자체는 불만족이 생기면 괴롭지만은 욕망을 추구하는 데는 로또 사는 거랑 똑같아. 계속 기뻐요. 욕망 추구하고 싶어요. 욕망을 멈추고 싶어요. 추구하고 싶죠. 중생의 모습은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한 존재가 아니고, 마음이 청정한 중세 시대의 존재지, 생존의 입장에서, 생명의 입장에서 모든 물리적 현상에서 엔트로피 증가고, 어? 생명의 입장에서는 번식이고, 모든 뭐냐면은 생명의 체계나 물리적 체계는 확장을 예? 그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확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오면은 마음에 오는 탐욕이에요. 욕망이라는 거. 욕망이 그 마음의 기반이에요. 욕망이 그 마음에.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확장입니다. 욕망이 나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욕망이라는 것이 나쁜 거로 생각하지. 그 모든 생명의 본능과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 욕망. 그럼 욕망을 버려야 돼. 욕망의 방향을 달리해야 돼. 다 방향을 달리해야 되죠. 욕망의 방향을 달리해야 되는 거지. 네? 욕망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러게 일시적 상황 안에서 여러분 부산에 비행기가 빨리 가요? KTX가 빨리 가요? 고속버스가 빨리 가요? 비행기가 빨리 가도 비행기표를 예매했네? 엊그제 비가 그냥 그렇게 오는 날 비행기 못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에 비행기 타러 가다가 비가 많이 와서 결항이 됐어. 그러면은 비행기 계속 타러 가는 것은 욕망이잖아. 가면 어떻게 뜰지도 모른다는 거. 근데 현명한 사람은요. 비행기 타러 가는 걸 멈추겠지. 그래서 KTX 타러 오겠지. KTX 타러 왔는데 요즘 비행기 값보다 KTX 값이 더 비쌉니다. 비행기 값 할인 많이 해주거든. 더 비싸. 그래서 경제 사정으로 생각하니까 KTX 타는 게 낫겠어? 고속버스 타는 게 낫겠어? 고속버스 타는 게 낫겠죠. 멈추고 결국 어떻게 와보니까 KTX 가니까 비행기 결항된 바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표가 없었네.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형편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고속버스 타고 간 바람에 공항 갔다가 KTX 타러 왔다가 여기 온 사람보다 더 빨리 도착했네. 비유하자면 이렇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욕망,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모든 물질계나 생명계나의 뭐냐면은 본능이야. 본질이야. 예? 맑고 더럽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 내느냐는 거야. 어떻게. 확장을 어떻게 해. 지금 확장은요, 탐욕으로 하면 개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문제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치잖아. 개별적으로. 예? 싸우자니 탐욕을 부리니까 그건 난리지. 아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의 삶을 살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요, 인간처럼 잘 살 생명체가 어디 있어요? 이미 식량도 어떻게 모든 인류가 그냥 배부르고도 남을 만큼 다 식량 생산해내는데 굶어 죽는 족속이 지금 4분의 1이나 되는, 굶는 인간들이 기근, 시달리는 인간. 그럼 뭐 때문에 그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확장하느냐의 문제요. 확장의 문제가. 근데 그 확장의 설명은 다시 말해서, 자, 탐욕 뿌리지 맙시다. 이것도 전제라는 거야. 오늘 이야기 기후가 문제인데 이거 다 전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 대전제 말고 좀 기후가 문제죠. 나라 안에서 복지가 문제죠. 우리 아까 주거복지 이야기 이런 다 문제죠. 그거 안에서 사람들의 탐욕을 어떻게 돌려놓지 않으면, 개별적 탐욕을 어떻게 하면은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 해결한다. 이 문제는 나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나도 그냥 이 한반도 떠나가도 다른 세상이 좋은 세상이 있다면 그거 가고 싶어 당장. 그럼 못 갈 게 뭐 있어. 그래서 누가 뭐 캐나다가 좋다며. 캐나다가 뭐 이렇게 강해져요? 누가 내 먹으러 온다고? 일단 나 영어를 못하는 거야. 한국말 한다 해도 그 한국 사람들 다 그냥 행업에 바쁜 사람들 누가 여기에 오겠어. 그래도 21세기 2022년 한국쯤 되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 듣고 유튜브로 켜놓고 자족적으로 하지. 이게 인연입니다. 이게 조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부터의 탐욕에 대한 대전환 늘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에 버금갈 만한 즐거움을 우리 초기 경제를 지금 읽고 있지만은 그걸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무슨 마음이 망이 어둠이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그 부처님의 2500년 전의 방식은 정확했어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알지도 못하고 지금 중생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뻘짓하는 것이. 왜? 우리 속에서 개별적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 개별적 탐욕에서. 아니 부처님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 우리 경전이 읽을 때 사촌 나오는 대바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처님 놔두고도 교단이 그렇게 그냥 지가 장하고 싶은 그게 탐욕이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바다타는요 제일 실수가 부처님을 못 알아보고 사리불목련은요 부처님 나이가 많습니다. 가섭도 나이가 많아요. 다들 장수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가샤파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고, 사리불목련은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사리불목련 역시 부처님이 열반하시 얼마 전에 그래 간단 말이에요. 지각생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동참하려고.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아본 사람과 그걸 부처님과 육친에도 몰라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는 그게 탐욕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당장 거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대한 가치가 근본적으로 승화되고 변화되었느냐 의 내용이잖아요. 마음이 본래 어쩌다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 앉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뭐 안심보호자님 정토에서 선행하는 건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그 선행이 이런 말에 어떤 기반 없이 막 선행한다는 게 문제지. 선행 많이 한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 선행하는 것이 공덕으로 잡혀야 되잖아. 그랬을 때는 그것이 어떤 조직적 신뢰보다는 개인적 뭐냐면 체험 안에서 굉장히 자족적으로 공덕으로 자꾸만 쌓아나가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또 들어간다면은 오리엔테이션이 길겠다. 지금 이 앞에 그냥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이 이야기를 계속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과 눈이 곧 허공에 있어야 되니 대상화돼야 되니까 몸이 대상화되려면 어떻게 몸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만약 허공에 있다면 그것은 너희 몸이 아니므로 그럴 경우 너희 얼굴을 보고 있는 열애까지도 너희 몸이라고 하겠구나. 뭐 이런 이론 가지고 계속 이론으로 이제 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체 유심조 하잖아요. 일체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예, 하는데 그 말도 맞아요. 한 표. 그거 아니라고 안 합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는 유심조. 마음이 만든다가 아니고 마음먹이 달려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일체 유심조. 일체는 뭐냐면은 만들어진 마음. 만들어진. 만들어졌잖아요. 마음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져서 마음에 투영된 거예요. 그것도 됩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부는.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순백의 마음이 있고 그 위에 뭔가 자꾸만 인위 조작이 일어난다는 식의 무의자연식 도가적 해석을 하면은요 불교는 굉장히 속좁아집니다. 속좁. 그래서 중국 신선도하고 불교의 차이는요 신선들은 다 떠나쁘잖아 세속을. 유의적 삶은 뭐냐면은 도가적 무의자연의 삶이 아니거든. 본무 본래의 삶이 아니거든. 자연 스스로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의 삶을 다 떠나서 무의자연으로 가. 그래서 신선들이 대충 얼마나 살아야 돼? 적어도 한 1000년 산다고. 산에 가서 뭐 1000년 동안. 그래서 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의병장 곽재우가 나중에 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도를 닦는다 해가지고 자기는 명문상. 나는 그전부터 신선도에 관심이 있었고 신선도를 닦으려 산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밖으로 안 났어요. 임진난이 끝나고. 근데 그건 핑계입니다. 아까 신선도가 세속으로 떠난다고. 세속을 떠난다고. 세속을. 그래서 곽재우가 산으로 갔거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역사 어느 장면에도 안 나오거든. 선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선조한테 맞아 죽거든. 왜? 곽재우 인기가 더 좋은데. 임금은 도망갔잖아. 곽재우는 와서 싸웠고 누구 인기가 더 좋았겠어요? 곽재우 인기가 더 좋았지. 그래서 요거 보고 어떻게 이순신이 살아있다는 사람들. 노량에서 안 죽고 죽은 척하고 살았는데 그 살아있는 이순신이 난중일기 쓴 뭐냐면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 문장, 흡사한 문장이 어디에서 발견됐다 해가지고 뭐 그것만 또 연구한 사람이 있다네. 육사 나와가지고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순신은 선조한테 직접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때 나라 엎었어야 되는데 신에게는 왜 12척의 배가 있다고 한 거야. 그때 그냥 전주시 조선만 안 만들고 이순신은 어디 있지? 그래 엎었어야 되는데 그래 현실 어떻게 되든 전주시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당하잖아요. 금나라한테 삼전도. 예? 금나라냐? 아니지 금나라가 아니고 어디야?
청나라된 나라. 에?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서 내려와가지고 머리 그냥 이마 팍 찍잖아. 임진왜란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일이거든요. 그때 나라 한번 엎어져 있어야 돼. 그래 이 꼴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까지도 안 갈 건데 계속 이놈은 그 뭐 좋다고 그냥 헌거 새로 고친다고 그냥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데 세수는 안 꺼내고 한다고 뭐 이래 얘기하면 또 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겠지만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극복할 때는 한번 통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밑에 무의자연 하는 식의 사유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능동경계가 속히 들어오는 거야. 그러게 물어가야지. 물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동양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건 낭설이다. 그래서 뭐 우주학자들이 찾아봤잖아. 무로 갈 수 있으면 막 찾아보니까 뭐예요? 폭발이에요. 빅뱅이래요. 폭발이야, 폭발. 자, 그 다음에 그러니 너희 눈은 이미 알고 있더라도 몸은 깨닫지 못할 것인데 너는 굳이 고집하여 몸과 눈이 다 같이 안다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두 개의 아르마리가 있을 것이니 그렇다면 곧 내 한 몸이 마땅히 두 부처를 일으켰구나. 이래서 자꾸만 띄워놓는데 불교는 몸, 마음 안 따라합니다. 12연간에서 명세 갈 때도 어떤 추구에 따라서 몸이 결정되고 그 몸으로 다시 현실적 추구를 하고 어떤 추구에는 이상적 추구가 있겠지.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베토벤 연주 보러 갔잖아. 베토벤이 죽은 지 몇 년? 몇백 년 됐다 해가지고 250년인가 뭐 몇백 년 됐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단 말이에요. 베토벤이 환생하면 뭐로 태어나겠어요? 베토벤이 환생해서 임윤찬이가 됐나? 베토벤 피아노 잘 쳤습니다.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피아노 이제 우리가 협주곡 같은 경우 굉장히 1, 2, 3, 4번 다 좋지 5번 황제는 뭐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번이 다 좋아요. 1, 2, 3, 4, 5번이 다 좋은데 피아노 워낙 잘 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작곡을 많이 했어. 3일에 한국식 작곡이니까. 베토벤 전 작곡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베토벤이 작곡을 해가지고 그 교향곡을 막 많이 남겼는데 베토벤 입장에서는 작곡은 그때 당시 분위기였죠. 낭만주의 시대에 뭐냐면은 공연하기 위한 그래서 베토벤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게 부흥해야 됐으니까 그러고 또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다인 거니까 그렇게 부흥해서 귀족들 틈바구니 눈치 안 보고 자기 수입을 가지고 음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베토벤이 나중에 눈 멀고 귀 멀고 했을 때 아쉬운 게 뭐 있겠어? 아, 내가 그냥 작곡 안 하고 피아노만 신나게 치다. 어? 근데 피아노 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그때까지 밥벌이를 안 됐거든. 어? 그래서 피아노 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 친구가 임시완이 된 거 아닌가? 뭔 17살짜리 그렇지 피아노를 잘 쳐. 17살짜리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냐고.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피아노 칠 때 보면은 나는 그 누구야 조성진이가 여성스럽거든. 거기에 대한 뭐냐면 항상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섬세하긴 한데 그게 있는데 와얘 치는 거 보면은 아주 막 스트레스 다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 17살짜리가 왜 그렇게 잘 쳐요? 우리나라인데 그건 무슨 학원에서 배웠대. 동네 학원 원장한테 감사한데 수상 소감 물으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희한해. 과외 수업 받다가 천재가 나타나고 조성진이도 상계동 아파트 단지 학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추구들이 있었겠지. 그 추구들이 색을 결정하잖아. 걔들이 무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피아노를 만나 이래 잘 칠 수가 있나? 저도 어떤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거 아니요. 항상 이상적 추구가 있지.
예? 이상적 추구만 있겠어요? 원망적 추구도 있겠어요? 예? 원망적 추구도 있습니다. 불만적 추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음에 색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 현생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추구 말고 다른 추구도 할 수 있었지. 근데 그 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생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거든. 그 추구들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이야. 아직까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거야. 바라는 양태의 추구가 있거든. 그래서 내 모습을 결정하고 그 모습이 현실의 색수상행식 평가 자료를 가져오는 거지. 평가 자료를 가져오면서 이상은 수정되겠지. 이상은 그렇게 수정되어서 집단적으로 수정되어서 온 진화적 내용이 있고 인지적 내용이 있고 개별적으로 수정되어서 나온 성격적 예? 소위 해서 뭐냐면 특질적 예? 하는 캐릭터든 성격이든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재질, 기질이든 너희 뭐냐면은 결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결정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모친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은 계속 이렇게 살았을까? 헤이지. 왜냐면 복냐고 잘 살아야 되겠죠. 복냐고 살라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더 보다 더 이윤을 얻고 출세하는 쪽으로 가려고 눈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요. 지금 삶은 뭐 내가 정리하고 말아야지. 근데 우리 모친은 그냥 일찍 가신 바람에 내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구가 달라질 수 있는 숨통도 있는 거지. 조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고집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에 따라 사람이 결정됩니다. 색이. 그래서 명색은 수상행식 병이 되고 색이 되고 수상행식 색이 되고 그 다음에 6입부터는 색수상행식이 되고 한식으로 이상적 추구에서의 색의 다가올 색의 예전과 그 다음에 지금 경향성으로 자리 잡은 데 있어서의 수상행식의 내용. 그죠? 저는 그냥 다음 생에 불교 하리라 생각하는데 좀 가상사례로 보면은 의사도 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요리사도 되고 싶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각자의 추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네. 마음은요. 몸은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적 산물이고 이 몸을 해서 다시 새로운 추구가 일어나고 하는 건 응용식으로 이렇게 자르질 않는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말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몸속을 보는 것이라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제 거의 초반부가 한참 더 읽어야 되는 거고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원으로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비평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능력도 그만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다음 주는 무엇이요? 내일 모레 백중 지나고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날 광복절이라 광복절은 집에서 다 그냥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조용히 계시고 그날 비 많이 온다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